블로그 관리 대행의 형태, 종류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적어 왔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저가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청소업체, 도배업체, 배관 설비 업체, 커튼 제작 업체,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보통 입주 청소, 계단 청소, 전기 청소, 특수 청소, 이런 청소 업체들이 좀 주를 이루고요. 매트리스 청소도 많이 들어오며 이런 업체들이 이제 블로그 대행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가의 서비스 비용을 이렇게 책정하고 서비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체들의 어떤 단가들이 대체로 서비스 비용 자체도 5에서 한 7만 원, 8만 원, 비싸봐야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인데 마진율이 낮아요. 네, 10만 원 한다고 해도 실제로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이제 적은 비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마케팅 비용을 이제 책정해서 이거를 지출하려다 보면 어쩔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 한 사례당 한 개의 포스팅을 보통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하나 사례를 했는데 마진이 적게 남아서 실제로 마케팅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 비용을 높게 해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이런 대행사적인 입장에서도 마케팅 비용 원래 받던 그 금액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당연히 그거를 이제 못하겠죠. 예, 길게 가지도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당장의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청소업체, 도배업체, 배관설비 업체 같은 뭐 여러 개의 업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었는데 제 블로그에는 이런 저가 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업체는 어, 저가 대행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팅 건당 1만 원에 책정을 해서, 예, 만원 비용으로 30건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30건을 소진을 시켜서 30만 원을 이제 비용을 받고서 거의 주에 3건에서 5건 정도 이렇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테리어, 예, 마케팅 대행인데, 제가 이제 거의 메인인 업종이에요. 종합 인테리어 업체만 12곳, 부분 인테리어까지 하면 한 20개 업체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메인인데, 대체로 인테리어 과정, 종합 인테리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테리어 과정을 위주로 현장 정보를 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번 맡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길게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이 마케팅을 통해서 이 계약을 맺게 되면 워낙 견적 규모가 3천에서 요즘엔 1억까지도 쉽게 견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30% 이익만 발생하더라도 1천만 원 정도의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죠. 결과만 낸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은 뭐 하나의 인테리어 과정이 4주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길게 보면서 한 건씩 한 건씩 이렇게 올리는 편이고요. 주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발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마케팅 대행, 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 업종을 한 2년 정도 대행하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됐고, 최근 한 2달 전부터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하나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직 마케팅도 이제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좀 고가의 대행 서비스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이제 이미지 작업이 가능한다면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비용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이러한 업종들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학원 마케팅 대행. 예. 요것도 이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5개 학원 정도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학원 마케팅 시장이 꽤 커요. 그래서 잘만 파고든다면 수요가 많은 업종에 해당하고 학원 마케팅은 해보니까 확실히 원장님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그런지 하나의 학원 블로그 대행을 잘 해드리면 다른 곳을 소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음, 제가 하고 있는데도 거의 소개 위주로 이렇게 개수를 늘린 편이에요. 네. 이것도 브랜드 블로그 대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 마케팅 대행 가장 마케팅 시장이 큰 업종이고 굉장히 단가가 세죠. 2천만 원, 3천만 원 지출하는 그런 병원은 뭐 굉장히 많고 강남에 이런 대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대행사들이 거의 주로 선택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큰 규모의 마케팅이기도 하고 또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제 심의 문제도 있고 어, 굉장히 이제 뭐, 제작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컨텐츠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원 마케팅은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쪽으로 뚫기만 한다면, 예, 굉장히 고가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웬만한 뭐 개인 병원들도 다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꼭 뭐 큰 대형 병원 아니더라도, 어, 자잘한 동네 내과 병원들도 다 하나씩 블로그로 요즘에는 진행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브랜드 마케팅 대행이 이것도 이제 블로그 관리 대행의 어떤 대표적인 업종인데 보통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다 이러면은 플랫폼이나 어떤 기업의 블로그 대행을 맡는 방식을 말하고 어, 소위 이제 쉽게 말해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러한 블로그 대행을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 넓게 보면 다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저가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뭐 키우는 방식의 그런 어떤 대행이 진행되기보다는 노출 위주로 그리고 그냥 네. 그 과정을 설명하는 위주로 그냥 사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약간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고 학원이나 브랜드 마케팅 대행은 조금 다릅니다. 그 무엇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매 컨텐츠마다 기획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 정형화된 컨텐츠가 없습니다. 컨텐츠마다 기획이 필요하고, 음, 머리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블로그 관리 등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어느 정도의 이 블로그 운영 기술이 있지 않으면, 어, 매 컨텐츠마다 이 기획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업체 측에서 담당자나 대표가 요청하는 컨텐츠가 먼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컨텐츠를 다루고 그게 네.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고객들이 무엇을 원할지 무엇을 필요로 할지 생각을 해서 기획 컨텐츠를 직접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블로그 관리 대행의 성과라고 하면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청소나 이런 도배,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바로 문의가 들어와서 계약으로 연결되는 인테리어 마케팅, 뭐, 청소 마케팅 그 자체가 매출로 곧바로 이어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 블로그 관리 대행은, 성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활동을 공유하는 측면, 그리고 인지도와 신뢰도를 좀 상승시키는 측면, 그리고 노출을 많이 시켜서 유입을 많이 시키는, 말 그대로 또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의 목표가 첫 번째인 경우가 많아요. 그 브랜드에서 요청하는 것도 단순히 바로 매출로 연결짓기보다는 이게 잘 활동되고 잘 운영되는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 첫 번째 목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매출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
좀 더 과정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네, 목표적인 측면에서는 학원 블로그 대행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학원 블로그 대행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 원생 등록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포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잘 공유하고 담아내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주로 다루는데 브랜드 블로그도 그 점에서는 동일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고정 형태의 컨텐츠가 적습니다. 청소업체는 그냥 청소를 했다. 시공 네, 전, 작업 전, 작업 중간, 작업 후 이 구조로 그냥 시간 순서대로 사례별로 정리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이제 고객들이 문의를 하고 계약하고 바로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띄고 있는데 어,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업종마다, 업체마다 다 다른 형태가 가능하고요. 같은 업종이고, 같은 업체라고 해도, 또, 같은 블로그라 해도 고정 형태의 컨텐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컨텐츠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은 건당 비용이 높은 편에 해당하지만 또 성과를 어떻게 내주는 그런 대행사냐에 따라서 더 어, 건당 비용을 높일 수도 있고 더 큰 브랜드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호스팅 건당 4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성과를 얼마나 내줄 수 있느냐,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비용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뭐 약하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비용을 낮게 책정해서 그 진행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 비용을 차근차근 다른 업체를 받을 때는 더 비용을 늘려서 구성을 하면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대행 시장이 크지만 뭐 업종이 워낙 다 다르고 예,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을 딱 특정해서 홍보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전체적인 이제 브랜드 마케팅 대행 뭐 이러한 관련된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방향인데 키워드 형태도 뭐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홍보, 브랜드 블로그 관리, 브랜드 블로그 대행 브랜드 블로그 광고, 브랜드 블로그 운영. 요 6가지 키워드들이 다 검색량이 존재하고, 다 이제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키워드들인데, 이 키워드의 종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업종을 정하자니 또 업종이 좀 너무 예, 다양하고, 예, 그 하나의 업종은 또, 어, 그렇게 또 수요가 높지 않은. 그래서 사실 홍보하기는 좀 어려운 뭐 네, 인테리어면 딱 인테리어 마케팅, 청소는 딱 청소 마케팅, 학원이면 학원 마케팅, 딱 이렇게 업종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도 네, 결국에는 고객의 어떤 고객 중심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잘 전달을 하면 성과가 나고 그 성과를 잘 마케팅 블로그에 담아내면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브랜드 블로그 대행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결국 성과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는 대행사가 실력 있는 대행사고요. 뭐 어디 대행사에 혹은 뭐 저 같은 전문가한테 잘 배워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예, 그거를 고민하셔야 결국에는 성과를 많이 내면 전문가입니다. 성과 내는 대행사가 전문가라서 잘 배운다 이런 컨셉보다는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를 마케팅 블로그에 개인 마케팅 블로그에 잘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마케팅 블로그 운영에 어,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마케팅 블로그 운영은 꾸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일주일에 세네 개씩은 꾸준히 올리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업체가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으면 업체 연결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과를 내고 싶어도 대행 중인 업체가 없는 그런 상민님 같이 이제 막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때도 없는 상태이지만 마케팅 블로그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뭐 피부샵, 피부 관리샵 쪽에 집중을 한다든지 맞는 업체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전문가야 이런 것을 어필을 해서 고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뭐 고객이라고 하면 여기선 대표, 뭐 업체 네, 대표들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을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만약에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어디서 사례를 구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무료로 내가 아는 지인의 브랜드를 대행을 해주겠다. 이런 컨셉도 좋아요. 어쨌든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마케팅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충분히, 어, 더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또, 그것도 하나의 트랙으로 가져가되, 두 번째 트랙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마케팅 블로그를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케팅 블로그를 브랜드 대행하듯이 좀 더 질적인 퀄리티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잘 발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사례 삼아서 또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포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 블로그를 하나의 사례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정보를 궁금해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꾸준하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뭐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고 하면 너무 또 광범위하고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물론 전체적으로 다루는 컨텐츠도 있긴 하겠지만, 좀 가급적이면은 고객을 특정해서 굉장히 그 업종,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마케팅 담당자가 보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딱 특정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 포스팅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글을 누가 읽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고객들이 읽겠죠. 피부 관리샵 블로그다. 그러면은 피부 관리샵을 찾아가려는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그 블로그를 볼 것이고요. 그 고객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다. 그러면 그런 컨셉으로 포스팅을 하나씩 쓰고, 예, 그렇게 정보를 담은 그런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전단지, 뭐 찌라시 형태의 그냥 홍보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 안에 정보,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잘 담아서, 예, 컨텐츠를 화시키면 충분히 네, 고객들의 소구력이 발생하면서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마케팅 과정에서의 궁금증이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키워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선정이라고 하면 아까 에스테티, 피부 관리샵, 피부샵처럼 이런, 걸쭉한 단어에 뭐 마케팅, 홍보, 광고, 뭐 블로그 뒤에 이런 단어들이 붙은 게 이제 키워드 형태가 되겠죠. 에스테틱 블로그, 에스테틱 네, 마케팅,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이제 관련성이나 검색량 정도를 고려해서 꼭 메인 키워드는 하나씩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입이 발생되도록 진행을 네, 하셔야 되고요. 키워드는 이제 포스팅을 쓸 때 제목의 맨 앞에 위치를 시켜서 어, 일단은 메인 키워드를 세팅을 한 다음에 나머지의 내용을 이제
좀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솔깃하고 좀 시선이 가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약간의 홍보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방향도 괜찮긴 하지만,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제목에 딱 담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냥 제목과 본문이 따로 논다. 이러면 네, 그 글에 대한 신뢰, 결국엔 그 대행사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목과 본문이 맞아 떨어지도록 관련성 있도록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사실 흔하게 쓰는 방식이 수치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시선을 많이 끄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 상위 1%, 뭐 세 가지 방법, 뭐 이런 식의 뭐 몇 네, 배 증가하는 방법, 뭐 문의 10배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수치를 언급하면서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어그로를 너무 끌기 위해서 허위적인 정보나 너무 네,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를 넣으면 안 되고, 정말 현실에,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한 수치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너무 허위적이고 과장된 수치를 넣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구성은 목차를 미리 정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두 번째는 어떤 내용 쓸지, 세 번째는 어떤 내용 쓸지, 이렇게 목차를 나름대로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에 네, 맞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방식으로 해야 더 집중도 있고 딴 길로 새지 않을 수 있고요. 어, 그렇게 이제 맥락을 살리면서 중요 내용 순으로 구성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훨씬 글도 빨리 쓸 수 있고요. 또 훨씬 고객에 맞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초점을 맞춰서 네, 마케팅 핵심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포스팅을 진행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뭐 제가 보여드린 업체도 10개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계속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네, 하나씩 하나씩 포스팅을 썼고요. 그 결과 이제 연장이 이루어졌고 또 업체 음, 측에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워 하신다. 예. 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실 때는 뭐 제가 진행하는 사례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지만 다른 블로그들, 다른 업종의 블로그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인 강의 내용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